새로운 코너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술 관심 많으세요? 저는 잘 몰랐는데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계기도 있었고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뭐 아트 페어라고 들어보셨죠? 최근에 그 역대 최고 뭐 이런 타이틀을 항상 달고 간다고 합니다. 특히나 또 MZ 세대 분들은 이 미술에 투자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이게 정말 미술의 영역에서 정말 어떤 사회 현상까지 많이 좀 폭넓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어떤 미술 작품과 시사적인 내용을 함께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아치뉴 대표이자 또 미술관에서는 언제나 맨 얼굴이 된다의 저자 이세라 작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KBS는 낯설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이 코너로는 또 프로그램으로는 첫 출연입니다. 네. 오늘 일단 저는 어떤 그림을 뭐 볼 게 없을까? 네. 뭔가 좀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까 했는데 뭐 없네요. 제가 그림 하나를 먼저 좀 가지고 왔는데 네네네. 예, 그림 한번 띄워봐 주시죠. 네, 지금 LED 스크린에 그림 하나가 떴는데요. 네. 김영준 기자는 이 그림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느낌을 말할 정도의 제가 수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네. 그냥 낙서 같습니다. 솔직히. 네. 뭐 그냥 낙서 같다. 되는 대로 그려놓은. 되는 대로 네, 그려놓은. 아이들이 그린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름이 있네요. 이유환의 동풍이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뭐 모르겠으면 저는 뭘 형상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이 그림은 네. 이제 뭐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이유한 작가의 동풍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뭐 어떤 계획도 또 목적도 없이 불어오는 바람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네, 바람이 지닌 어떤 역동성이나 뭐 불규칙한 에너지, 네. 좀 이런 게 저는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기자님은 어떠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느껴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특히나 이런 미술 작품들 보면 좀 네. 시쳇말로 좀 쫄보가 됩니다. 잘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현대미술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네. 그 감정을 느끼시는 것도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럼 만약에 기자님이 이 작품의 어떤 가격을 좀 매겨보겠다. 제가요? 라고 한다면 얼마를 좀 주시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네. 제 돈 주고 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거를 이제 제가 뭐 아주 대단하게 지금 뭐 우와 하는 느낌을 네, 뭐 네. 받지는 않기 때문에 뭐 네. 저걸 산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어디 뭐 둘 때도 딱히 마땅치 않고요. 사지는 않겠다. 저도 안 갔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이제 값어치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어떻게 주면은 매겨질지. 좀 다시 생각해 보겠다. 네네네. 이 네임밸류가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결과만 이제 결론만 얘기를 네. 하자면 이 작품 작년 서울 옥션에서 있었던 경매에서 네. 31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요 한 장이 31억이요? 네, 맞습니다. 예. 강남 아파트 한 채. 그렇게 말하니까 또 더 대단해 와. 보이네요. 31억 원에 주면 낙찰이 냉큼 됐었고 받아야겠네요. 기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네, 기자님. 네. 2019년에는 이 해당 동일 작품이 홍콩에서 또 경매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한화로 약 한 20억 정도에 20억 이요? 낙찰이 됐었거든요. 그럼 10억이 뛰었네요, 그 사이에. 그렇죠. 2년 만에 10억이 뛴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값어치를 그렇게 매기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여쭤볼까 하는데 그래서 오늘 첫 코너 주제가 미술 정말 돈이 될까? 요것으로 여러분들 한번 잡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고요. 봐봐요. 유레카 님도 그러시네. 31억이라고요? 하시고. 네. 릴라 디오프님은 좀 그림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림이 최고다. 이런 네. 얘기 하시고요. 계속 맞습니다. 의견 주고 계십니다. 네네. 자, 그러면 최근에 한국의 미술 시장이 어느 때보다도 호황이라고 저는 얼핏 들었는데 네네. 주변에도 뭐 미술 관심 갖는 분들 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뭐 아트 페어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릴 때마다 뭐 역대 뭐 최고 매출이다. 이런 얘기 뭐 갱신을 했다 또 한 번 이런 기사들 많이 보는데 미술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많이 좀 높아지고 좀 성장한 최근에 그 트렌드가 좀 바뀐 뭐 요인이랄까 원인 이런 게 있나요? 네, 뭐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올 네. 때마다 미술 시장 팽창의 원인을 묻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네. 갈 곳 잃은 돈. 갈 곳 잃은 돈. 네. 이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여행이나 여러 가지 네네. 액티브한 활동들이 좀 막히게 되고 많은 분들이 소비할 곳을 찾게 된 것 같아요. 예. 특히 내가 만약에 부동산 투자나 주식이나 코인 이런 투자에 좀 한 발이 늦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더더욱 이 대체 투자처로서 미술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되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면 네. 사야 될 텐데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 소장하는 용도도 있지만 약간 투자의 개념에서 네. 수익을 내는 분들도 꽤 많나요? 네, 뭐 물론 네. 이 아트테크라고 네. 하죠. 네, 네. 아트와 재테크가 합쳐진 미술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지면서 네. 이런 투자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들려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네, 네. 이런 몇몇의 성공 사례만을 가지고 작가나 작품이나 혹은 미술 시장 자체에 대한 좀 공부 없이 곧장 아트테크에 뛰어드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네, 네. 실제로 작품 재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신 분들의 상황을 좀 케이스를 좀 보면은 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고요. 본격적으로 컬렉팅을 시작하기 전에 부지런히 좀 전시를 찾아다니고 작가 공부를 하고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자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돈 얘기해서 그런데 이원화백 아까 그 작품이 뭐 31억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억대 그것도 수십억대 금액으로 책정이 될까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네. 원래 이제 그림들이 좀 소위 말해서 억소리가 나는 건가요? 사실은 이 네. 시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작가분들이 있고요. 네. 그만큼 작품 가격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말씀하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이완화백 같은 경우는 네. 국내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작가이기 때문에 아, 작품 네. 가격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 작품은 작년에 이제 31억에 낙찰이 되면서 생존 작가로는 가장 비싼 네. 가격을 또 갱신을 하면서 더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음. 근데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비싸게 팔린 작품만 좀 조명을 하고 네.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가격 그렇죠. 레코드. 남의 얘기죠 뭐. 그렇죠. 네. 이런 좀 비현실적인 가격 레코드에만 집중을 하는 게 네. 저는 한 번씩 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실제로 이 시장 안에도 너무나 다양한 가격대의 작품들이 존재를 하고 네네. 특히 요즘은 이 MZ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네. 10만 원대로도 컬렉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 그래요? 네, 어. 굉장히 젊은 느낌의 아트 페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아. 이런 페어 현장에 가보면 아 이제 더 이상 미술이 그러니까 먼 얘기, 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신한카드가 그 주최를 하고 후원을 해서 올해 열렸던 더 프리뷰라는 아트 페어예요. 예, 예. 굉장히 젊은 아트 페어이고 오. 여기 실제로 여기 가보면은 젊은 세대 분들이 정말 많이 아 오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런 건강한 변화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네. 좋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헉 그림이 31억. 시크릿 가든님 저걸 사서 네. 다시 팔면 팔릴까 싶은 생각도 든다 하시고 어. 아 이런 질문이 올라오네. 네, 유레카님 가격 책정이 궁금하다.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 했어. 네. 이런 거 작품 가격 31억, 뭐 20억, 네네. 뭐 10억, 뭐 10만 원 이런 거는 누가 네. 어디서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네, 이 작품의 네. 가격이 또 결정되는 요소는 굉장히 다양해요. 예, 뭐 예. 하나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 작가의 이력이나 인지도, 시장에서의 경쟁력 등이 작용을 하고요. 아, 네. 또 이 작가가 어떤 갤러리랑 일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소속 갤러리의 문제일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좀 유서 깊고 역사가 있는 갤러리의 전속 작가가 됐다라고 하면 작품 가격이 또 뛰게 되겠죠. 아. 네. 그리고 뭐 만약에 원로 작가의 경우에는 네. 이 작가의 전 작품 세계를 쭉 조망하는 회고전이 열리게 되면 그럼 또 작품 가격이 뜹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이런저런 레퍼런스가 없는 신진 작가의 경우에는 갤러리와 협의를 해서 첫 작품 출품가를 좀 정하게 되죠. 상승국소님, 아티스트들도 이젠 배고픈 직업이 아닌 시대가 되는 건가요? 하시는데 뭐 꼭 다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이게 자꾸 올라와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네. 전 KBS 기상캐스터 맞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술 쪽에 또 작가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품 가격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네. 그 사진 하나 제가 좀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이거네. 아. 이거 제가 네네. 예전에 봤어요. 바나나에 그냥 테이프 하나 붙였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한 1억 넘게 팔렸다고 제가 얼핏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떤 관점인 건가요? 네, 이 작품은 네. 이탈리아 아티스트인데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사람의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이에요. 예, 예. 2019년도에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트페어, 아트바젤에 출품이 됐었던 실제 작품이고요. 네, 네. 실제로 이때 전시가 됐을 때도 이렇게 벽에 테이프 그리고 테이프에 붙은 바나나가 전시가 되고 이걸 이제 판매를 한 거죠. 네, 예. 네. 우리나라 돈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억 4천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4천이요. 네, 저 그렇습니다. 바나나 까먹으면 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 아트페어 장에서 어떤 행위예술가가 오. 배가 고파서 그랬다라고 하면서 이 전시장에 있는 바나나를 떼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갤러리의 반응은 뭐 상관없다. 우리가 판매하는 건 이 실제 바나나와 테이프가 아니라 네. 이 카텔란이 만든 이 개념,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이 바나나와 테이프는 대체하면 된다. 그래서 곧장 또 대체가 됐었죠. 예. 이런 질문을 또 올려주시네. 가격에 대한 보증서를 혹시 주냐 물어보시는데요. 물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작품 보증서가 이제 작품을 사게 되면 예. 갤러리나 뭐 옥션에서 이 작품 갤러리에서 어. 작품 보증서를 받게 되죠. 그렇군요. 예. 자, 작품 보증서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아니 뭐 알겠어요. 뭐 네. 가격을 저렇게 책정하고 또 가치가 저렇고 그림을 저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어디 가야 저런 거를 좀 살 수 있고 볼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 네, 이제 작품을 네. 실제로 좀 컬렉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어디 가면 살 수 있냐 네.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일단 판매처는 1차 시장 그리고 2차 시장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은데요. 네네네. 1차 시장은 한마디로 새 거를 파는 곳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갤러리, 네, 갤러리나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아트 페어라고 해서 예. 일종의 미술 장터 같은 그런 곳에서 1차 시장에서 이제 작품을 판매를 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1차 시장에서 산 작품을 내가 나중에 좀 재판매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바로 옆에 화면에 보이는 이 공개 경매를 여는 경매회사. 소더비. 맞습니다. 네. 이런 경매회사가 바로 2차 시장, 세컨더리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최초에 그린 그림을 사는 곳은 갤러리 1차 시장.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뭐 되팔거나 혹은 뭐 이런 과정은 이런 2차 시장 뭐 옥션이라고 네, 하나요? 맞습니다. 경매하는 네. 이런 현장에서 살 수가 있다고 네. 합니다. 저는 사실 뭐 그 대형마트 가면은 저렇게 그림 좀 팔길래 네. 그런 것 좀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그런데 네. 지금 김 아, 기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그래요? 해주셨는데요. 뭔데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네. 것만 1차 시장, 2차 시장 이렇게 네. 나눠서 말씀을 해드렸지만 요즘은요 정말 이 시장이 다양해진 게 네. 실제로 왜 우리 쇼호스트 분들이 판매를 하는 네. 모바일 커머스나 네. 이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작품이 네.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MZ 세대가 미술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네. 이 세대는 온라인으로 뭔가를 사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작품도 보지 않고 사는 거죠. 인터넷 쇼핑을 하듯이. 뭐 제가 영 헛소리 한 건 아니네요. 자,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혹시 이세라 작가도 이런 미술품을 좀 컬렉팅을 해서 네. 혹시 좀 수익도 내고 좀 이러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네네네. 이제 뭐 대형 작품은 네. 당연히 못 사지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을 좀 후원하는 차원의 예. 그런 차원의 컬렉팅을 하고 있고요. 네네. 수익 올리셨어요? 김 기자님 밥 한 끼 사줄 그래요? 정도의 수익은 되는 것 같습니다. 밥도 세게 네. 먹는데 컬렉팅 진짜 하신다고. 그러면 미술품을 만약에 내가 사요. 네. 경매에 낙찰된다거나 혹시 그러면 이것도 세금이 붙나요? 미술품은요. 네. 일단은 뭐 취득세나 보유세는 전혀 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좀 세금이 붙거든요. 일단 비과세로 분류가 되면서 전혀 세금이 붙지 않는 경우는 네. 작품 가격이 6천만 원 미만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생존해 있는 네. 국내 작가의 작품을 샀을 때는 네. 어떤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완 작가는 지금 생존해 계신 작가이고 그렇죠. 국내 네. 작가이기 때문에 이완 작가의 작품을 사면 12억이든 뭐 20억이든 세금을 내지 않는 거죠. 네. 세금 내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안 내는 경우도 있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선 천사님 느낀 그대로 그림도 한번 해석해 보길 추천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네요. 네. 혹시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미술 작품에 좀 컬렉팅해서 투자의 목적으로 좀 삼고 싶다. 네. 아까 뭐 10만 원, 뭐 비교적 소액부터 아주 고가의 금액까지 상당히 작품들이 다양할 텐데 네. 그런 분들에게 뭐 투자를 뭐 이런 작품이 좋다라고까지는 못하시겠지만 이런 건 조심해서 살펴봐야 된다. 혹은 이런 정보는 미리 알고 네. 투자에 좀 발을 디디는 게 좋겠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사실은 성공적인 미술 투자를 하려면요. 예. 투자자이기 이전에 좀 미술 애호가
게 조금 더 선행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 작가나 작품에 대한 또 내가 미술에 대한 애정 이런 거 없이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분야가 이제 미술 투자가 아닐까 싶고요. 예. 특히나 무슨 주식 이렇게 단타를 하듯이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는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두 번째로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요즘 이제 그 미술 시장이 워낙 팽창하다 보니까 예. 단기간에 미술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는 네. 그 소위 이제 전문가분들이나 어떤 세력들이 있다면 네.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가장 경계하셔야 된다. 그래요?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이미 미술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미술에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쁨들, 네네. 뭐 정서적인 기쁨이든 뭐 취미 생활의 개발이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기쁨들을 딱 차단해 버리고 오직 투자의 그 수단으로만 미술을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시되 네. 좀 이제 미술이 뭘까, 이 그림이란 게 뭘까 이런 걸 좀 알고 아 이렇구나라는 걸 좀 이해한 이후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단타 아 이거 사면 뭐 한 두 달 내에 대박 나 네. 이런 거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아주 뭐 몇 달 내에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아, 하고요. 그래요? 예. 아.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작가는 네, 그 네. 작품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웨이팅을 뭐 몇 년을 걸어놔야 되고 뭐 이런 아, 것들이 있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작가님 또 모셨으니까 혹시 좀 주목할 만한 이번에 뭐 전시 소식이랄지 아, 네. 미술계 동향이랄지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좀 대중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네.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 1주년을 맞아서 열리고 있는 전시인데요. 아. 어느 수집가의 초대라는 전시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국보급의 보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서 중요한 이 작가들의 주요 작품들이 출품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근데 온라인 예매는 이미 제가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아, 그 정도예요? 네, 와. 인기가 워낙 많아서 네. 현장 예매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파라다이스님 오늘 다양한 그림 많이 구경하네요 하시고 상승곡선님 일단 그림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야겠어요. 많이 봐야 할 듯 주말에라도 미술관에 가서 볼게요라고 하십니다. 아, 미술관 뭐 가시는 것도 좋고 조금 전에 그 전시 소개받은 거 현장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세라 작가가 쓴 그 책을 한번 읽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상당히 아주 고퀄리티의 내용이 있습니다. 미술관에서는 언제나 맨 얼굴이 된다의 저자 아치뉴 대표 이세라 작가와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